G7 정상들은 회의 첫날인 어제 우크라이나에 관한 별도 공동 성명으로 러시아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지명하진 않았지만요. 오태영 교수님, 사실상 중국, 북한, 이란 이런 나라들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지금 홍 전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저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한미일 간의 공조 내지는 협조가 너무 강하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러시아, 중국, 북한 포함한 이게 좀 대립각이 더 좀 이렇게 날카로워지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보일 수도 있고 더 그것이 심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닐 수 있거든요.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러시아, 중국,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협력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미래적인 어떤 차원에서 보더라도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사실은 이 산업 간의 협력이라든지 기업 간의 협력으로 봤을 때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비중 있는 국가이면 틀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방향이 설정돼 있고 속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조금은 천천히 조금 시간을 두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네. 조금 전에 이제 이현정 의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또 방문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따로 별도의 만남을 가질까요?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어요.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 원래는 영상으로 참여한 걸로 계획이 돼 있다가 직접 오겠다고 하는 걸 보면 네.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과는 만나는 것 같아요. 정상회담이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대통령과는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제 추측이고요. 왜냐하면 네.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으니까요. 네. 다만 이제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올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인의 대량 살상 같은 전제 조건이 있을 경우에 무기 지원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 되시는 분이 이미 한국을 방문해서 비살상 무기에 대한 지원에서 어느 정도 약속이 됐고 경제적 지원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지원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이 아니라면 굳이 우리 대통령을 만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만나게 된다고 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살상 무기와 관련된 부분에 무기 지원에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통령이 이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고 네. 국내에서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런 요구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바로 확답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논의가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G7 정상들은 또 북한을 향해서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이런 도발을 자제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오 교수님, 그렇다면은 이게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이 최근에 거론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더 나오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 배경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사실은 없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우리가 좀 무시하고 이런 외교적인 행보를 보인다라는 건 또 사실 생각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상당히 좀 심화되는 상황이 좀 우려가 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사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 우리 입장에서는 한일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홍 원장님, 정상회담에서 의제 어떤 것들이 좀 나올까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북한이 핵실험이나 아니면 인공위성을 가장한 인공위성을 실제로 띄어 올리긴 하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대륙간 탄도탄을 실험하는 그것이 이제 임박해서 김정은이 거의 28일을 나돌아다니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인공위성이 완료된 거를 보여주고 이제 시행하라고 했는데 저게 바로 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빨라야 6월 달쯤, 6월 말쯤이나 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 만들어서 이동하고 또 장착하고 또 그 미사일 발사대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G7에서도 미리 이제 핵실험을 하거나 인공위성 발사, 소위 인공위성이라는 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북한은 특수하게 워낙 말썽을 많이 피워서
이 그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인공위성 발사도 금지시켜 놨어요. 네. 근데 이제 하려 그러니까 이렇게 그 G7에서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성명도 발표하고 하는 거고, 한미일 3국은 이미 대잠 훈련, 북한의 잠수함들 많잖아요. 그거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차단 훈련도 이달 말에 또 합니다. 우리 해군이 주도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일본이 제일 걱정이 많죠. 우리보다 오히려 더 걱정이 더 많아요. 좀 네. 아이러니하지만. 그래서 이 한미일 간의 미사일 경보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유하기로 이미 작년 11월 달 프롬펜에서 약속을 했는데, 예. 이번에는 아마 제일 중요한 주제가 이거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한다. 그러니까 미사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하겠다.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로 봐서도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보기에는 이 동북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망이라는데, 이게 이제 나토랑 비슷한 그런 그룹으로 가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산불이라 그래가지고 중국한테 약속한 건 아니고, 우리 정부는 그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에 편입할 의사가 없다, 이런 그 입장을 천명했는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보기에는 이걸 깬다라고 보면서 우리한테 추가로 제재 같은 걸 하지 않을까, 저는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도 G7을 앞두고서 중앙아시아의 5개 국가랑 정상회담을 한 건가요? 그렇죠. 중국도 원래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의 영향권 안에 있는 나라인데, 예. 그 나라들 정상을 다 모아가 중국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만큼 러시아에 대해 눈치도 안 보고 중앙아시아에 진출하겠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지금 최고 외교 담당 지도자들, 한정 부수적, 그다음에 왕이 정치국원, 그다음에 친강 외교부장 전부 유럽을 돌아다니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게 협박 외교를 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요 맞춰가지고. 아, 네.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진 않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중국과 미국 사이에도 미국이 지금 중국을 디커플링한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갈라쓴다라고 하질 않고 디리스킹, 위협을 줄인다는 정책으로 서서히 전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국과 미국의 외교 수장끼리도 유럽에서 만났고요. 다음 주에는 통상 수장들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중국에 대해서 각을 세우면 미국 자체는 이익은 다 챙기는데 우리가 너무 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